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 파주와 연천, 김포까지 확산되면서 우리 지역 충남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축산단지가 몰려있는 홍성군에선 각종 행사를 잇따라 취소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천수만 간척지에서 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만 2,1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개관 이후 매년 적자 운영을 해온 청양고추 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됩니다.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추 문화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무겁고 큰 하프 대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형 하프가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하프 대중화를 꿈꾸는 악기 제작자를 만나봤습니다. 헬로티비에서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경기 파주와 연천에 이어 한강 이남 지역인 김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인 우리 지역 충남도 비상인데요. 취재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정선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충남도는 기존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습니다. 각 시군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양돈 농장이 밀집해 있는 만큼 뚫리면 전멸이라는 각오로 전시해주냐는 방역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충남에선 전체 1,227개 농가가 24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어 사육두수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때문에 방역이 뚫리면 도내 양돈 기반과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큰데요. 24일 충남도는 논산의 밀집 양돈단지 두 곳에 운영 중인 이동 통제 초소를 홍성과 보령, 천안까지 4개 시군 8곳으로 확대 설치했습니다. 진입로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바이러스 유입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의 경우 양돈 농가가 없는 계룡을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20곳에서 운영 중인데요. 또 공동 방제단과 각 시군의 소독 차량 123대를 투입해 전체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남도 내 돼지와 분유를 경기도와 인천, 강원으로 반출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해당 지역으로부터 반입 금지 조치도 다음 달 15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역학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 지역 발생 농장이 이용한 도축장을 충남도 내 농가 차량이 방문한 이른바 간접 역학 농가는 197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방문한 지 3주가 지나지 않은 185곳에 대해선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돼지열병 발생 농장을 차량이 직접 방문한 도내 역학농가 5곳에 대해선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추가로 발생한 농장과 관련된 충남도 내 역학농장의 경우 신속히 파악해 정밀 검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예, 또 홍성에서는 축산 관련 각종 행사가 잇따라 취소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성군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군은 오는 11월 1일 한우데이를 맞아 사흘간 개최 예정이었던 2019 홍성한우 바비큐 페스티벌과 한돈인의 날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여는 축제로 홍성의 한우 산업을 전국에 알린다는 계획이었지만 차단 방역을 위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돼지 13만여 두를 사육하고 있는 은하면의 이장단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취소했습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축산 관련 주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모두 취소할 방침입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홍성의 돼지열병이 확산된다면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차단 방역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앞으로 2주에서 3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민분들께서는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개관 이후 매년 적자 운영을 해온 청양고추 문화마을에 190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동근 청양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추 문화마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수년째 적자 운영을 해온 고추 문화마을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까요? 보도에 김단배 기자입니다. 올해로 운영 8년째를 맞은 청양고추 문화마을입니다. 청양 지역 특산품 고추를 소재로 만든 일명 숙박형 테마파크로 군비와 도비를 포함해 71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2011년 개관 이래 해마다 연간 2억 원 안팎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청양고는 적자를 메워보기 위해 자구책으로 지난해부터 펜션을 제외한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해왔습니다. 고추문화를 지금 적자로 계속 허덕이고 있잖아요. 저는 이 고추문화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또 굉장한 하나의 과제인데. 그러던 중 최근 들어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동건 청양군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고추문화마을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인 고추문화마을을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사업을 통해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충남도 공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추문화마을을 중심으로 체험학습장과 로컬푸드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공동체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충남도 균형 발전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 치유관광 활성화, 창업 증가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개관 이후 수년째 적자 운영을 해온 고추문화마을이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미입니다.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천수만 간척지에서 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태풍 링링과 타파가 지나간 뒤 천수만 AB지구를 중심으로 2,100여 헥타르 면적에서 벼 흑수와 백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흑수는 벼들이 강풍에 서로 부딪히면서 멍들어 색이 검붉게 변하는 현상이며 백수는 벼 이삭의 수분이 빠져나가 하얗게 마르고 쭉정이만 남는 현상입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현악기 하프하면 사람만한 큰 크기를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격도 상당히 비싸 쉽게 접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한 소형 하프가 충남에서 제작되고 있는데요. 하프 대중화를 꿈꾸는 악기 제작자를 한보모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줄을 튕기자 맑고 청아한 음색이 주변에 울려 퍼집니다. 하프 전공자 안영숙 씨가 만든 소형 하프입니다. 무겁고 비싸 하프를 배울 엄두가 안 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직접 제작에 나선 겁니다. 전공하고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하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프가 로망이고 배우고 싶은데 자기는 못했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제가 이제 소형화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겠다. 그 생각해서 제가 만들기 시작했고요. 디자인과 목공을 배우고 물리학자와 로봇 전문가 등의 도움을 얻어 완성한 소형 하프. 도전 10여 년 만인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4분의 1로 줄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가격도 30만 원대로 떨어져 음악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페달 하프인 그랜드 하프를 연주하는 그런 손 모양과 이렇게 연주법이 같기 때문에요. 이 작은 하프를 연주할 수 있어도 켈틱 하프나 그랜드 하프까지 다 연주가 가능하고, 그리고 악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디든 휴대하기가 좋아서 어디서든 연주가 또 가능하고요. 올해부터는 하프 가르치기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악기라는 편견을 깨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교육생만 60여 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하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도 하십시오 하고 그러면 다 보급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같이 이렇게 쉽지가 않고 사람들 하는 얘기가 악기만 있으면 뭐 어떡하느냐. 배워야 되는데 배우는 무슨 교본도 없고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교본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게 됐어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손쉽게 하프 선율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안 씨. 제작과 교육에 매진하며 하프 대중화에 대한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가 해양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해 연안에 섬을 잇는 크루즈 도입을 추진합니다. 먼저 원나잇 크루즈와 디너 크루즈 등 이틀 이내 단기 관광용으로 승선 인원 500명 규모의 소규모 여객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도내 215개 유인섬과 무인섬 등을 연결해 크루즈 이용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됩니다.
이 밖에도 바다 낚시를 주제로 주요 낚시 포인트 지역 무인도에 저반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육성을 위해 도는 여객선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노후 석탄 화력 조기 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4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어기구 국회의원, 충남 석탄 화력 범도민 대책위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도는 보령 화력 1, 2호기 폐쇄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내년으로 앞당기고 2040년까지 2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탈석탄 로드맵을 이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발원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도는 다음 달 21일부터 이틀간 예산 스플라스 리솜에서 2019 탈석탄 기후변화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문 브리핑, 먼저 예산 뉴스 무한정보 기사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성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수의 경우 낙과 못지않게 태풍에 흔들려 상처가 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열매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효과가 제한적인데요. 더욱이 일반 보험이 아닌 정책보험인데도 일정 수준 이하의 피해를 계약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이 최고 30%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NH농협 손해보험이 판매한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은 사과와 배 등 과수 품목은 특정 위험 상품과 적과 전 종합 위험 상품을 통합하고 특약이었던 봄, 가을 동상해와 일소 피해는 주 계약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또 지난해 태풍, 우박, 화재, 지진에서 올해는 적과 전 모든 재해와 적과 후 태풍, 우박, 화재, 지진, 동상해, 일소 피해, 집중호우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예산군의 경우 보험료 가운데 8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합니다. 8월 말 기준 사과와 배 2,200여 농가가 가입했는데요. 총 보험료 약 56억 원, 농가 부담 금액은 약 13억 원입니다. 지난 7일 태풍 링링으로 과수 피해가 잇따르자 현장에선 여전히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이어져 앞으로 행정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암 예림리 정연순 씨 농가는 사과와 배에서 30에서 40% 정도 낙과가 발생했다며 더 심각한 것은 바람에 흔들려 상처가 난 과실이다. 정과가 나오지 않아 상품성이 떨어져 피해가 더 크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 등을 막기 위한 장치인 자기부담 제도도 논란거리입니다. 자연재해를 구제하는 정책보험까지 이를 원칙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건데요. 현재 자기부담 비율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30% 상품에 가입하면 31% 이상 피해가 생겨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삽교 창정리 김기성 씨 농가는 11일 손해 사정인들이 태풍 피해를 조사하러 왔는데 자기부담 비율 아래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며 농협에서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부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보험을 들었다. 또 사과가 수원 천여 평에 보험료 190여만 원을 납부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춘천 기사입니다. 서산시의회 조동식 의원이 현대오일뱅크와 하나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등 이른바 대산 5사를 향해 예술의 전당 건립 및 기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 의원은 24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대산공단은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고 전형적인 농어촌이었던 서산시는 이제 누가 봐도 어색하지 않은 산업도시로 변모했다며 특히 대산공단의 둥지를 튼 대기업은 매년 수십조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매년 5조 원이 넘는 국세를 납부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에는 환경이 좋지 않은 도시, 교통사고가 많은 도시 등 오명을 안기고 있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어 지난 5월 발생한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를 언급한 뒤 기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은 잘 알고 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서산 시민은 안전과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현대제철 200억 원 들여 복지재단 당진시에 기부, SK주식회사 1,020억 원을 들여 대공원 조성에 울산시에 기부, GS칼텍스 1,100억 원 들여 복합문화예술공간 지어 여수시에 기부 등 타 지역 대기업들의 기부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계속해서 조 의원은 대산 5사에 제안한다. 내년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는 입장에서 지역민들을 위한 통 큰 선물을 하나씩 주시기 바란다. 현재 우리 시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예술의 전당이라며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예술의 전당 하나 지어 서산시에 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 아기 수당 지원 대상이 현행 12개월 이하에서 만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충남도의회는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아기 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핵심은 도내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해온 것을 올해 11월부터 24개월 미만, 내년 11월부터는 36개월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3일 청양 정산면 마치리에 있는 야산에서 버섯을 채집하던 중 부상을 당한 40대 남성 유모 씨가 구조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양소방서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유 씨를 구조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가을철 산행 시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하고 낙상이나 미끄러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13회 당진시 상공인 한마음 다짐대회가 24일 당진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당진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선 기업과 지역 발전에 기여한 27명의 근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10명의 근로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체육 경기 등이 진행됐습니다. 제20회 예산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열렸습니다. 예산군 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봉사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유공자 13명에게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홍성군 지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에 써달라며 1,200만 원 상당의 생석회 3,000포를 군에 전달했습니다. 홍성군은 기탁받은 생석회를 비롯해 소독약품 3,300kg 등을 관내 양돈농가에 공급하고 공동방재단과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태안에서 황홀한 낙조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인 장안서태를 감상할 수 있는 축제가 열립니다. 제2회 하간포 붉은 노은 축제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태안 하간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 동안 갯벌 바지락 캐기와 독살 체험, 모래조각 대회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낮과 밤의 일교 차이가 큰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이 9도, 홍성 11도, 당진과 예산이 12도, 서산 13도, 태안이 14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태안, 홍성, 예산, 청양이 25도, 서산이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밀림 빨래하기 좋겠고요. 가족들과 바깥으로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다만 밖에 나가실 때는 자외선 차단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맑겠고 서해 남부 해상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 서해 남부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